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던 FA-50 경전투기의 날개가 왜 갑자기 멈춰 섰을까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승승장구하던 그 순간 우리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기체를 설계하고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해도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한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KF-21 보라마에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해내며 항공 강국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중에 핵심인 엔진만큼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력에 의존해온 임대된 심장의 상태였습니다. 엔진 하나 때문에 수조 원 규모의 국익이 좌우되고 국가의 외교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대한민국 방산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족쇄를 풀기 위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3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 항공기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 장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빌려 쓰는 심장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하늘을 우리의 의지대로 날아오르겠다는 기술적 독립선언이자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거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기계가 견딜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철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섭씨 1538도 안팎입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기의 고출력 엔진 내부 온도는 무려 1600도에서 1800도까지 치솟습니다. 쇠가 액체로 변해 흘러내려야 할 온도 속에서 엔진은 오히려 분당 1만 회 이상의 초고속 회전을 견디며 엄청난 추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학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환경입니다. 만약 이 열기를 이겨내지 못해 엔진 내부의 작은 날개 하나라도 변형되거나 녹아내린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엔진 폭발과 기체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국산화의 성패는 이 지옥 같은 온도를 견뎌낼 특수 합금 기술과 소재 혁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핵심 기술의 정점에 바로 단결정 블레이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통의 금속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불규칙하게 엉겨붙은 다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평상시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엔진 내부처럼 극도의 열과 원심력이 가해지면 결정 사이의 경계면이 벌어지며 금속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크리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금속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원자 배열로 만드는 단결정 주조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결정의 경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열에 의한 변형에 극도로 강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결정 합금조차도 1600도의 고온을 직접 맞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대 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필름 냉각 기술이 등장합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 표면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구멍 수천 개가 정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엔진 앞쪽에서 끌어온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어 블레이드 표면에 얇은 공기막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덮개가 1600도의 화염으로부터 금속 표면을 보호하며
엔진이 녹아내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미세한 구멍 중 단 하나라도 막히거나 가공이 잘못된다면 그 부위는 순식간에 열에 노출되어 엔진 전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연구진들은 지금 바로 이 정밀함의 끝을 달리는 공정을 우리 손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설계도 한 장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 기술적 금단의 구역을 이제는 우리 고유의 합금 배합비와 레이저 가공 기술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섭씨 1600도의 화염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이 작은 금속, 날개 하나에 대한민국의 항공 주권과 미래 방산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연구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원자 단위에서 금속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소재, 강국으로의 도약.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지옥 같은 온도를 견뎌낸 우리만의 단결정 블레이드가 완성되는 날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통합의 강자 한화와 소재 기술의 혁신가 두산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거인이 써 내려가는 협력의 드라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끄는 두 축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두 거인입니다. 그동안 국내 방산 시장에서 엔진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십 년간 미군과 우리 군의 엔진 수만 대를 정비하고 면허 생산하며 엔진 통합과 검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마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현지 생산하며 기체와 엔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최상의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가진 이 통합 기술력은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투기라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 엔진을 완벽하게 녹여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엔진의 내부에 들어가는 극한 소재와 터빈 기술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강력한 파트너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등장이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두산은 이미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초고온 환경을 견디는 합금 소재와 코팅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발전용 터빈과 전투기 엔진은 그 크기와 운용 환경은 다르지만 고온의 가스를 분출해 회전력을 얻는다는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두산이 발전소 현장에서 쌓아온 내열 소재, 기술과 단결정, 블레이드 제작 노하우는 전투기 엔진의 소형화와 경량화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거나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국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화의 시스템 통합 능력과 두산의 원천 소재 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적 성취를 훨씬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화와 두산은 엔진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중소부품사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이 엔진 정비국에서 엔진 설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이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냉각 기술과 특수 코팅법은 한화의 정밀 가공 기술과 만나 엔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비를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틀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방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만약 어느 한 기업이라도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면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독자 엔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최고의 엔진 통합 전문가와 최고의 소재 전문가가 손을 맞잡은 강력한 조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협력은 단순히 KF-21의 엔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이 제작할 모든 유무인 항공기 체계의 심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두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크고 강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 장엄한 광경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우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두 거인의 시너지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첫 단계로 무인기 엔진이라는 시험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협력이 만들어낼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떤 모습일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 자립화의 길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단계적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인 전투기 엔진을 단번에 만들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우리 연구진은 이른바 징검다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판은 바로 무인기용 엔진 개발입니다. 무인기 엔진은 사람이 타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가 유인기보다 완만하고 운용 수명도 짧아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10,000파운드급 이상의 고성능 엔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실제 연소, 데이터와 고온, 부품의 마모도는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이 됩니다. 무인기 엔진에서 확보된 신뢰성은 곧바로 차세대 저피탐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시리즈나 유무인 복합 체계인 멈티의 심장으로 이식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현대전의 양상이 무인기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이러한 중소형 엔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엔진의 단가는 낮아지고 이는 다시 유인 전투기용 대형 엔진 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 자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 보라마의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국산 항공 무장 개발이 기체의 개발보다 늦어지며 통합에 애를 먹었던 경험은 이번 엔진 프로젝트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엔진 개발과 동시에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공중 테스트베드, 즉 비행 시험실의 구축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엔진 테스트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이미 훌륭한 기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전략적 우위입니다. 무인기 엔진에서 얻은 성공의 DNA를 대형 엔진으로 전이시키는 이 과정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점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폭형 무인기부터 정찰용 드론 그리고 마침내 초음속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급의 심장을 라인업화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치밀한 설계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50도의 고고도, 환경과 영상 1600도의 연소실 환경을 오가는 가혹한 시험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실패가 쌓여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모여 마침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2027년부터 본격화될 13년간의 대장정은 단순히 엔진 스펙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인기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우리의 엔진 기술이 거대한 화염이 되어 KF-21의 노즐을 뚫고 나올 그날,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항공 주권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징검다리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40년의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그 구체적인 변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침내 2040년 우리 손으로 만든 독자 엔진이 탑재된 KF-21 보라매가 한반도의 푸른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풍경이 아닙니다. 국산 엔진의 완성은 단순히 기계적인 독립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장 통합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과거 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려 해도 엔진과의 간섭이나 기체, 진동 데이터를 얻기 위해 원재 작사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고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진을 갖게 되면 우리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활용해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를 언제든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시에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비대칭 전력을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비와 운영 유지 측면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진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부품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 수개월씩 전투기를 지상에 묶어두어야 했던 가동률 저하 문제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집니다. 24시간 언제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엔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곧바로 공군의 즉각 대응 태세 강화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은 엔진 수출 승인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방산 강국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엔진과 기체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 보수 시장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전 세계 항공산업의 서비스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산 엔진 기술은 미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인공지능과 무인기가 협업하는 미래 전장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량은 오직 고성능 국산 엔진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24,000파운드급의 강력한 추력은 우리 전투기에게 슈퍼크루즈, 즉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이는 스텔스 성능 유지와 생존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40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심장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늘의 길을 결정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전 세계 항공 지형을 재편하는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이제 미국산 엔진의 한계치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종사들의 습성과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우리만의 엔진을 믿고 출격하게 될 것입니다. 엔진,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응축된 자부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여정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불가능한 꿈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는 언제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해온 시간이었습니다. 2040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기계 덩어리인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인의 기술력에 기대어 안보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독립선언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술적 한계가 없는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장은 빌려 쓸 수 있어도 그 심장이 뛰는 목적과 방향만큼은 결코 빌려 쓸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엔진의 굉음이 한반도에 영공을 가득 채울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완전히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3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15년이라는 긴 세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술진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자립시키기 위해 흘린 땀방울과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의 DNA에 영원히 각인되어 미래의 더 큰 성취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만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날아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며, 그 심박동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K방산의 강력한 엔진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전이 성공을 넘어 승리로 기억될 그날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힘찬 행보를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우리 기술진들에게는 1600도의 화염보다 뜨거운 동력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가슴 뛰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